오후 2시 15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 주방에서는 총괄 셰프 강민준 32세의 트러플 오일을 조심스럽게 파스타에 뿌리고 있었다. 5년간 이탈리아에서 수련한 그는 한국에 돌아와 이 레스토랑을 2년 전 오픈했다. 미슐랭 가이드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단골들 사이에서는 숨은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다. 객단가는 3만 원대로 합리적이었고 모든 재료는 당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홀에서는 서빙 직원 박수진 28세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에서 1년 반째 일하고 있었다. 손님 응대에 능숙했고 민준 셰프와의 호흡도 완벽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런치타임이 끝나고 디너타임 전 직원들이 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입구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다. 여기요. 사람 없어요. 주문 받아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며 안으로 들어섰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얼굴에는 과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다. 손톱은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쨍쨍 울렸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명백히 아내한테 끌려온 표정이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재빨리 다가갔다. 그녀는 수백 번 연습한 응대 매뉴얼대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라 스텔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분이신가요? 보면 모르나? 당연히 두 명이지. 눈 달고 이래요. 눈 달고. 빨리 자리 안내해요. 여성의 말투는 공격적이었다. 수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가로수길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명당 자리였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선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여성 손님은 자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여기 햇빛 들어오잖아요. 피부 상하는데 여기 앉으라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른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다른 데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블라인드를 내려드릴까요? 아니면 저쪽 구석 자리는 어떠신가요? 구석? 나보고 구석에 앉으라고요? 손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나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구석에 앉아요? 주인 불러요, 주인. 여기 주인 나와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1년 반 동안 수많은 손님을 응대하며 단련된 멘탈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럼 어느 자리가 편하실까요? 원하시는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손님은 레스토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점령하듯 거만한 시선으로 훑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위치한 4인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자리요. 저기가 제일 좋아 보이네. 넓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4인 테이블이라 오후 3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4명 예약 손님이 오십니다. 예약? 지금 예약 손님 왔어요? 안 왔잖아요. 빈자리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말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30분 후에 예약 손님이 오십니다. 예약은 저희 레스토랑의 약속이라서요. 30분? 30분이면 우리가 먹고 나가면 되잖아요. 파스타 하나 먹는데 30분이나 걸려요? 융통성이 없네, 진짜.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닌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방을 돌아봤다.
민준 셰프가 상황을 파악하고 앞치마를 벗으며 홀로 나왔다. 그는 수진을 안심시키듯 눈빛을 보내고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가 이곳 총괄 셰프이자 오너입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제? 당연히 문제죠. 직원이 손님을 구석에 앉히려고 하고 빈자리도 안 주고. 이게 장사하는 태도예요? 당신 장사 처음 해봐요? 손님 응대 교육 안 받았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사인 테이블은 정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한 달 전에 예약하신 자리입니다. 대신 창가 쪽 자리에서 햇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조명도 조절해드리고요. 블라인드? 그럼 답답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른 레스토랑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요? 민주는 참을성 있게 대응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고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싶습니다만 예약 손님도 저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서요. 예약을 한 달 전에 하신 손님인데 그분들도 이 자리를 고대하고 오시거든요. 약속?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돈 내고 먹겠다는 손님인데 안 온 손님이 더 중요해요? 이게 손님 대접이에요? 이게 서비스예요? 남편이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그냥 저기 창가 자리 앉아.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당신이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야? 가만히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다. 민주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마지못해 양보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4인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예약 손님이 오시면 자리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가능하실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죠. 빨리 메뉴판 가져와요. 시간 없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제작된 가죽 메뉴판을 건넸다.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메뉴판이었다. 모든 요리의 설명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여성 손님은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사진도 없어요? 요즘 어느 식당이 사진 없이 메뉴판을 만들어요? 고객 편의는 생각 안 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하기 때문에 메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사진을 넣지 않고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메뉴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귀찮게 왜 설명을 들어요? 그냥 사진 보고 고르면 되는 건데. 아휴, 진짜 불편하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5분 후 여성 손님은 메뉴를 정했다. 까르보나라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양 많이 주고 면은 덜 익혀서 알덴테로, 크림 소스는 진하게 하고 베이컨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파슬리는 빼고 치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갈아서 많이 뿌려주고 후추는 조금만 넣어요. 알았죠? 다시 말 안 할 거예요. 수진이 메모하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요. 근데 얼음 많이 넣지 말고 레몬 한 조각 넣어주고 컵은 깨끗한 걸로 주세요. 물때 있는 컵 주면 안 받아요. 그리고 빨대 주세요. 립스틱 지워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마르게리따 피자 하나요. 네, 주문 확인하겠습니다. 까르보나라 1 마르게리따 피자 1 물 2잔이요. 민주는 주방으로 돌아가 주문서를 확인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진상이네 하필이면 오늘.
하지만 그는 프로답게 요리를 시작했다. 면을 정확히 8분 30초 삶았다. 알덴테 식감을 위해 초 단위로 체크했다. 크림 소스는 생크림과 파르미지아노 치즈를 완벽한 비율로 섞었다. 베이컨은 바삭하게 구웠고 파슬리는 빼고 후추는 최소한만 넣었다.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맞췄다. 15분 후 수진이 완성된 까르보나라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접시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플레이팅은 예술작품 같았다. 까르보나라 나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 손님은 접시를 힐끗 보더니 포크로 면을 휘휘 저었다. 그리고 한 입 먹었다. 씹었다.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네, 주문하신 까르보나라입니다만. 이거 너무 짜요. 누가 이렇게 짜게 만들래요? 도대체 요리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이탈리아 갔다 왔다며? 거짓말인가 봐요. 수지는 당황했다. 민준 셰프의 요리는 수백 명의 손님들에게 인정받았다. 짜다는 평은 처음이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다시 만들어?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나 지금 배고픈데. 그냥 억지로 먹을게요. 근데 이 값은 절대 안 낼 거예요. 맛없는 음식에 돈 낼 바보 아니에요. 민준이 다시 홀로 나왔다. 고객님,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 염도는 정상 범위입니다. 혹시 입맛이 안 맞으시면 다른 메뉴로 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합니다. 입맛이 안 맞다고요?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리사가 잘못 만들어 놓고 손님 탓을 해요? 이게 장사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럼 뭐예요? 나보고 미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교육받은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순간 민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배운 교훈이 있었다. 절대 손님과 싸우지 말 것.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말 잘못한 걸로 끝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안 보이는데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정중하게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바로 그 순간 입구문이 열렸다. 예약 손님 4명이 도착한 것이었다. 민준은 벽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정각. 정확히 예약 시간이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 손님이 도착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자리를 옮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먹고 있는데 옮기라고요? 말도 안 돼. 나 절대 안 옮겨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약 손님 4명은 입구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30대 부부와 그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60대 부부였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약한 소중한 자리였다. 여성 손님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파스타만 집어먹고 있었다.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말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한 달 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약 손님이 오시면 자리를 옮겨주시기로 하셨잖습니까? 내가 언제 약속했어요? 당신이 혼자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확답한 적 없어요. 당신 말 좀 조심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객님, 여러 손님들도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약 손님이 오시면 자리를 옮겨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고객님께서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한다는 게 약속이에요? 당신 국어 공부 다시 해요. 생각한다는 건 아직 모른다는 뜻이지 YES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 예약 손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자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손님 중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른 자리에 앉을게요. 시어머님 편찮으신데. 하지만 여성 손님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빈자리 많은데 왜 꼭 여기 앉으려고 그래요? 융통성 없이. 예약 손님의 시아버지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우리가 한 달 전에 예약한 자리입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 부부 결혼 5주년이에요. 그 자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기념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배고파서 왔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예약이 뭐 그리 대단해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약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전액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도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손님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셰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른 자리에 앉을게요.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여성 손님에게 돌아섰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단호했다. 고객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싫어요. 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부탁? 그게 부탁하는 태도예요? 목소리 톤 좀 봐요. 협박하는 것 같은데? 주변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진짜 너무한다. 셰프님 불쌍하네. 저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나? 여성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뭐 봐요. 당신들이랑 상관없잖아요. 신경 꺼요. 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고객님,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불러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 내고 먹는 손님인데 경찰을 불러요? 오히려 당신들이 손님 협박죄로 걸릴 텐데 저희는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CCTV? 좋아요. 나도 녹음하고 있어요. 이거 SNS에 다 올릴 거예요. 손님 쫓아내는 레스토랑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입구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셰프님, 저분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미슐랭 평가단은 익명으로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고급스러운 정장, 조용한 관찰, 메모하는 습관. 민주는 단번에 알아봤다. 여성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어차피 이 집 다시 안 올 거예요. 맛도 별로고 서비스는 최악이고 여기 절대 오지 마세요, 다들. 미슐랭 평가단이 눈살을 찌푸리며 메모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2년간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 신사 한 분이 일어났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남달랐다. 그는 천천히 여성 손님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성 손님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이것도 가게 직원이에요? 아닙니다. 저도 손님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손님께서 너무 무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무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신사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여성 손님의 얼굴이 굳었다. 법무법인 정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이었다. 이정훈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첫째, 업무방해죄. 둘째, 모욕죄. 셋째, 계약 불이행. 이 세 가지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리를 옮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불이행했고 셰프와 직원을 모욕했으며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했습니다. CCTV와 증인이 모두 있습니다. 여성 손님이 당황하며 말했다. 나도 변호사 알아요. 고소하면 막 고소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참고로 저는 30년 경력이고 승소율 98%입니다.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여성 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정훈 변호사의 등장으로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여성 손님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나도 내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예요. 당신들 각오해요.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전화를 받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다. 이정훈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변호사들 바쁩니다. 특히 이런 사소한 건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죠. 사소한 건? 이게 사소해요? 나 지금 억울하게 쫓겨나는 건데.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예약 손님이 우선이고 손님께서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성 손님은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만 있을 거야? 당신이 아는 사람 없어?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나가자. 당신도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가 잘못했어. 셰프님도 여러 번 양보하셨고. 여성 손님은 배신감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봤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는 이정훈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집 단골인데 이런 일로 평판이 나빠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음식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짝. 여성 손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고객님,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 퇴장해 주시면 더 이상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손님은 악을 쓰며 일어났다. 좋아요. 나간다. 근데 기억해요. 나 이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다 쓸 거예요. 그녀는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남편은 민준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자 레스토랑 안에서 또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약 손님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셰프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저희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으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는 주방으로 돌아가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그는 집중했다. 송로버섯 리조또, 랍스터 파스타, 와규 스테이크. 그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1시간 후 예약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다. 정말 최고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엔 미리미리 예약하고요. 손님들이 나간 후 이정훈 변호사가 민준을 불렀다. 셰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일은 잘 해결됐지만 그 여성이 인터넷에 악성 리뷰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비용이 무료입니다. 이 집 음식값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인터넷에 악성 리뷰가 올라왔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별점 1점. 작성자 건물주 여사님. 최악의 레스토랑. 손님을 쫓아내고 음식은 짜고 직원은 불친절하고 셰프는 거만함. 절대 가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위생도 별로인 것 같았음. 바퀴벌레 본 것 같기도 함. 리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천을 넘겼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헐, 진짜요? 여기 가려고 했는데. 바퀴벌레는 진짜 문제다. 요즘 음식점들 왜 이래?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이정훈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다. 안녕하세요, 라 스텔라 오너 셰프 강민준입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리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손님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예약 손님을 위해 자리 이동을 부탁드렸습니다. 음식의 염도는 정상 범위이며 수백 명의 손님들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점검에서 어등급을 받았습니다. 바퀴벌레는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날짜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오 사장님이 직접 답글을 다시네. CCTV 증거 있다는데? 뭔가 리뷰 작성자가 수상한데.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날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다. 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리뷰 작성자가 진상이었어요. 셰프님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응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 여자분 정말 심했어요. 바퀴벌레는 무슨 여기 엄청 깨끗한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정훈 변호사도 댓글을 달았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이며 필요시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자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악성 리뷰 작성자는 댓글을 삭제하고 리뷰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스크린샷은 수십 명이 저장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악성 리뷰 사건 이후 3일이 지났다. 민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것은 그의 하루 루틴이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메뉴를 구상하며 재료를 샀다. 오전 10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레스토랑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아직 오픈 전인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유튜버가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보여줬다. 먹방러 김작가라는 유명 유튜버 구독자 150만가라 스텔라 사건을 다룬 영상이었다. 제목 진상 손님 vs 천사 셰프, 반전 결말의 소름. 조회수 280만 회. 좋아요 15만. 영상을 재생하자 그날의 CCTV 영상 누군가 유출한 것으로 보였다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다. 유튜버는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 셰프님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고 손님을 존중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프로죠. 여러분, 이런 식당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셰프님 대박 착하시네. 저 여자 진짜 답 없다. 나도 여기 가고 싶다. 예약 어떻게 해요? 민주는 믿기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로 바뀐 것이었다. 그날부터 라 스텔라는 예약이 꽉 찼다. 한 달치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공식적으로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발표가 났다. 라 스텔라 미슐랭 1스타 획득. 민주는 발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수진과 주방 직원들이 함께 울며 기뻐했다. 미슐랭 평가단의 코멘트는 이랬다. 탁월한 요리 실력과 더불어 손님을 대하는 철학이 돋보이는 레스토랑.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셰프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날 저녁 이정훈 변호사가 축하하러 왔다. 축하합니다, 셰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그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닙니다. 셰프님의 실력과 인격이 만든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누며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그날의 여성 손님이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손님과 직원이 그녀를 쳐다봤다. 여성은 이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핸드백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멈춰섰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여성은 눈물이 글썽였다. 혼자요.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여성은 자리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인터넷에 온갖 비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사과문이에요. 그날 일을 반성하며 썼어요. 그리고 그녀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예요. 민준이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다. 100만 원이었다. 이건 그날 제가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적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민주는 수표를 돌려주며 말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민주는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저희 음식을 제대로 드셔보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모든 손님은 환영입니다. 민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그녀가 주문했던 까르보나라.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했다. 그는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했다. 30분 후 완성된 까르보나라가 테이블에 올라왔다. 여성은 한 입 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제가 뭘 놓쳤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그녀는 계산을 하고 나가려 했다. 민준이 말했다. 오늘 식사는 서비스입니다. 안 돼요. 제가 내야 해요. 아닙니다. 용기 내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녀가 나간 후 레스토랑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였다. 셰프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보통 사람은 저렇게 못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지. 6개월이 흘렀다. 라스텔라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다. 미슐랭 1스타의 명성답게 국내외 미식가들이 찾아왔다. 민주는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 VIP 예약이 들어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손님이었다. 민주는 궁금했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묻지 않았다. 오후 7시 예약 손님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날의 여성 손님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였고 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여성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단체 예약이신가요? 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녀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6개월 전 제가 이곳에서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셰프님과 직원분들께 무례하게 굴었고 다른 손님들께도 피해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봤고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셰프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큰 꽃다발을 민준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요리했다. 송로버섯 리조또, 랍스터 파스타, 와규 스테이크, 그리고 특별한 디저트. 모든 요리에 그의 철학이 담겼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여성은 민준을 불러 말했다. 셰프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왜 절 용서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절대 못 용서했을 것 같은데.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손님께서도 그날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이 안 풀리고 남편이랑 다투고 그 스트레스를 엉뚱한 곳에 풀었어요. 변명은 아니지만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겠죠.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민주는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수진이 옆에 왔다.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셰프님. 그러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 그나저나 다음 달에 오픈하는 2호점. 이름 정하셨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라 세콘다 스텔라. 두 번째 별이라는 뜻이야. 멋진데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단순히 음식만은 아니잖아. 희망과 위로, 그리고 두 번째 기회. 그런 걸 주고 싶어? 셰프님다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다. 한 달 후 라 세콘다 스텔라가 오픈했다. 오픈 첫날 첫 번째 손님은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 라 스텔라의 단골이 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레스토랑을 적극 추천하고 다녔다. 오픈 행사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법,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에요. 강민준 셰프님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것.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가 일기를 썼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 2호점을 오픈했다. 꿈만 같다. 2년 전 이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날의 진상 손님은 이제 내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된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다.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최선을 다해 요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손님을 존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나의 스승이니까. 3년 후, 라 스텔라는 미슐랭 2스타를 획득했다. 라 세콘다 스텔라도 1스타를 받았다. 민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요리 학교에서 교육 사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여성 손님은 민준의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아 제2의 기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단체였다. 어느 날 민주는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셰프님께 3년 전 그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셰프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셰프님처럼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팬, 김미선 올림. 민주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게 잘 됐네.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그때 잘 참으신 거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 만약 그때 화를 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사이다는 참았다가 마시는 게 제일 시원하다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오늘도 레스토랑을 열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라 스텔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